안녕하세요. 연세하나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전영석입니다. 허리 통증과 척추 질환은 더 이상 퇴행성 질환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학업과 생계로 활발히 활동해야 하는 20대부터 40대에 발생하는 디스크나 협착증이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보존적 치료만으로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최소 침습 치료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치료법 중 하나가 바로 신경차단술입니다. 신경차단술은 차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 흔히 신경을 절단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하지만 신경차단술은 신경을 손상시키거나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신경에 약물을 주입해 염증을 줄이고 통증 신호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국소마취제와 항염 작용을 하는 스테로이드를 이용해 진행됩니다. 이렇게 주입된 약물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부종을 완화시켜 신경이 압박되지 않도록 도와 통증 신호 전달을 일시적으로 차단하고 신경 조직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줘 일정 시간 동안 통증이 완화된 상태를 유지하며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때문에 신경 주변의 염증이나 유착을 유발하는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 척추 전방전이증 같은 퇴행성 척추 질환이나 수술 후 지속되는 통증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신경차단술은 C암이라고 하는 이동식 영상 장비를 이용하는데요. C자 형태로 생긴 고화질 엑스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영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신경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주사 바늘 끝의 위치를 정면 혹은 측면, 정사면 등의 다양한 각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육안으로 신경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약물을 주입하기 때문에 염증 완화와 신경 안정에 효과적입니다. 이 과정이 30분 내외로 진행되고 절개가 필요하지 않아 신체적 부담이 적습니다. 또 시술 후 한두 시간 정도 안정만 취하면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경차단술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생각하지만 사실 신경 위치나 통증 원인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경막외 신경차단술이 있습니다. 척추의 경막외 공간에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디스크나 협착증으로 인해 신경이 넓은 부위에서 압박받을 때 효과적입니다. 주입된 약물이 신경 주변으로 퍼지면서 염증을 줄이고 신경의 과도한 자극을 완화시킵니다. 두 번째로 후지 내측지 신경차단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척추 후방에서 나오는 후지 내측지 신경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척추 관절염이라던가 후관절 증후군으로 인한 만성 요통 환자에게 주로 시행되며 급성 요통에서도 효과가 좋습니다. 세 번째로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는 디스크 등으로 인해서 특정 신경근이 눌려 문제가 되는 신경을 선택적으로 찾아서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경우는 디스크로 인해서 다리로 뻗치는 방사통이 심할 때 효과적입니다. 약물 효과가 나타나고 손상된 신경이 회복되기까진 일정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술 후 일주일 정도 안정을 취하면 통증이 서서히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 강도나 건강 상태, 생활 습관 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3개월 이상 효과가 유지되기 때문에 무리한 활동이나 생활 습관은 피하시고 척추를 안정적으로 지지시킨다면 치료 효과를 더 장기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시술 후에 통증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오히려 더 악화가 된다면 신경 손상 같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병 자체가 너무 심해서 주사를 재차 맞으셔야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원해서 진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신경차단술이란 어떤 치료인지 대략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자신의 상태에 맞는 치료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 만큼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래에서 받는 일반적인 주사가 아닌 신경차단술 치료를 받게 되면 통증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간혹 주사 치료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같은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왜 같은 치료를 받았음에도 일부 환자는 통증 완화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금방 사라지는 걸까요? 오늘은 신경차단술 효과가 떨어지는 4가지 이유와 치료 효과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잘못된 신경 타겟입니다. 신경 차단술은 통증을 유발하는 특정 신경에 약물을 주입하여 염증을 줄이고 과도한 신경 반응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때문에 통증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거나 약물이 적절한 신경 부위에 정확히 주입되지 않으면 치료 효과가 떨어지고 충분한 효과를 보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약물을 광범위하게 주입하면 주변 정상 조직까지 영향을 미쳐서 오히려 통증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막외 공간에 약물이 과도하게 퍼지면 주변 근육이 일시적으로 약화되거나 감각이 둔해질 수 있어 정확한 신경 타겟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정확한 약물 주입을 실패한 경우입니다. 신경차단술은 주사 치료 중에서도 높은 정밀도가 요구되는 시술입니다. 특히 척추 질환으로 인한 통증은 하나의 신경만이 아닌 여러 신경이 복합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협착증의 경우 특정 신경 한 곳만 차단해서는 충분한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어 증상이 나타나는 여러 신경 분절에 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 신경이 압박받는 정도라던가 염증 위치에 따라서 약물의 확산 패턴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 영상 장비를 활용해 신경 위치를 정확하게 찾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한 적절한 용량과 깊이로 약물을 주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약물이 목표 지점까지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거나 농도가 맞지 않다면 시술 효과가 다소 제한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척추 질환이 악화되거나 이미 너무 심한 경우입니다. 신경차단술은 통증 완화에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이미 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신경차단술만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협착증으로 인해 신경이 장기간 압박돼 신경 자체가 손상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단순 염증 완화만으로는 충분한 증상 호전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신경 손상으로 근력 저하나 마비가 동반된 경우에도 추가적인 치료나 수술 같은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어 질환의 중증도를 사전에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반복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감기약을 먹으면 잠을 자거나 일을 쉬는 것처럼 신경차단술 후에도 허리에 충분한 휴식과 안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통증의 원인이 되는 무거운 물건을 들 때와 같이 무리한 활동 혹은 골프 같은 스포츠처럼 반복된 허리 움직임을 지속하면 신경을 자극해 다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증이 서서히 완화된 후에는 척추를 안정적으로 지탱할 수 있도록 허리 근력과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경차단술은 필요에 따라 반복 시술도 가능한 치료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시술은 신경 손상이나 조직 변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만약 재시술이 필요하다면 통증 발생 패턴이나 주기, 지속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경차단술은 허리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치료법이지만 원인 질환을 해결하지 않고 올바른 치료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증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척추 질환이나 신경차단술에 대해 전문성이 높은 병원을 선택하고 신경차단술 후에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환자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함을 꼭 유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 그리고 척추 전방전이증 같은 척추 질환은 초기에는 보존적 치료를 통해 증상 완화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신경 손상으로 인해 근력 저하, 보행장애 등이 나타나서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면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때 시행되는 대표적인 수술 중에 하나가 바로 척추 유합술입니다. 척추 유합술은 불안정한 척추를 단단히 고정해 통증을 완화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는 수술로 과거에는 피부를 크게 절개하고 근육을 박리하는
개방형 유압술만 시행됐지만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내시경을 이용한 유압술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수술법은 무엇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유압술은 척추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신경 압박을 줄이기 위해 시행됩니다. 척추 불안정성은 디스크 퇴행이 심해지면서 척추뼈가 정상적인 위치를 유지하지 못하고 앞뒤로 흔들리거나 척추가 어긋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질환이 진행될수록 신경이 압박돼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다리 저림이라던가 근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척추 유압술의 핵심은 이러한 불안정성을 해결하고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손상된 디스크나 변형된 뼈를 제거한 후에 인공뼈나 인공 디스크를 삽입해 공간을 확보하고 위아래 척추뼈를 나사못과 금속 막대로 고정해서 척추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합니다. 척추 유압술은 크게 개방형 수술과 내시경을 이용한 최소 침습 수술로 구분됩니다. 개방형 척추 유압술은 10cm 정도 피부를 절개한 후에 근육을 박리하고 척추뼈와 디스크를 직접 노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나사못을 고정해 척추가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성을 강화시키며 고정된 척추뼈는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지나면 뼈가 단단하게 붙어버리면서 안정적인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반면 내시경을 이용한 척추 유압술은 기존 개방형과 달리 2cm 정도 되는 작은 구멍을 4군데 정도 절개함으로써 수술이 가능합니다. 구멍을 통해 내시경과 특수기구를 삽입한 후에 손상된 디스크를 제거하고 척추 사이 공간을 확보한 뒤에 인공뼈나 디스크를 마찬가지로 삽입하고 나사못을 이용해 척추뼈를 고정합니다. 척추 근육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연부 조직과 신경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 회복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수술 후 하루 이틀 내에도 보조기를 착용한 채 보행이 가능해서 빠르게 일상 복귀도 가능한 수술입니다. 두 수술 모두 허리 통증을 완화한다는 목적은 같지만 방식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술의 장단점이나 수술 후 활동성 그리고 생활 습관 등을 생각해서 함께 결정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방형 척추 유압술은 광범위한 손상이 있거나 심하게 척추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할 때 있어서 근육 손상이 크고 회복 기간이 최소 6주에서 3개월 정도로 길고 수술 중에 출혈량이라던가 감염 위험성이 높고 추후 유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반대로 내시경을 이용한 척추 유압술은 근육 손상이 적어서 수술 후에 통증이 적고 그로 인해서 회복 속도라던가 운동 기능 회복이 빨라서 일상생활 복귀가 빠른 편입니다. 그러나 작은 절개만을 이용해서 진행되는 수술인 만큼 고난이도입니다. 그래서 의료진의 경험이라던가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하며 심한 척추 변형이라던가 다발성 손상에서는 일부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 차이점을 면밀히 확인하고 의료진과의 상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개방형 척추 유압술과 내시경 척추 유압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수술은 한 번 시행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만큼 본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받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척추 유압술은 단순히 신경을 감압하는 수술이 아니라 불안정한 척추를 고정해 구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수술입니다. 디스크나 협착증, 척추 전방전이증, 척추 분리증 같은 퇴행성 질환과 외상으로 인한 골절 등에서 시행되는데 같은 질환이더라도 환자의 증상이나 신체 상태에 따라 수술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때문에 절개를 할지 내시경으로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적합한 수술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척추 유압술은 크게 개방형 척추 유압술과 내시경 척추 유압술로 구분됩니다. 개방형 척추 유압술은
10cm 이상 피부를 절개한 후 근육과 인대를 광범위하게 박리해서 신경을 감압하고 나사목과 인공뼈를 이용해 척추를 고정합니다. 신경이 심하게 압박되어 있거나 불안정한 범위가 넓은 경우에, 그리고 척추 변형이 심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반면에 내시경 척추 유압술은 절개 범위를 2cm 정도로 작고 내시경과 특수기구를 이용해 신경 감압과 척추 고정을 진행합니다. 근육 손상을 최소화해서 감염 위험이 낮고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환자에게 개방형 척추 유압술이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절개 범위가 크다 보니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척추 전방전이증이 2도 이상 밀려나온 환자라던가 협착증으로 인해 신경 압박이 광범위하게 발생해 100m도 쉬지 않고는 걷기 힘든 보행장애나 마비가 있는 경우, 여러 개의 디스크가 손상되어 다발성 유압이 필요한 경우라면 개방형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 운동선수처럼 허리를 많이 사용하는 직업이나 척추 움직임이 많다면 더 강한 고정력을 제공할 수 있는 개방형 수술이 적합합니다. 반대로 내시경 척추 유압술은 척추가 어긋나고 변형이 된 상태가 1도 이하로 심하지 않거나 신경 압박이 비교적 경미해서 불안정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절개 범위가 작은 만큼 출혈이라던가 감염 위험이 높은 당뇨병 환자라던가 고혈압 환자,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고령의 환자분들께 더 안전하게 진행할 수가 있고, 수술 후에 빠른 일상 복귀가 필요한 경우에도 내시경 유압술이 더 좋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수술을 고민하는 환자분들은 어떤 수술이 더 좋은 건가요? 질문하실 때가 많은데요. 사실 중요한 건 나에게 어떤 수술이 적합한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 수술법 모두 장단점이 있는 만큼 한계를 위해 빠른 일상 복귀가 필요한지, 운동을 꼭 해야 하는지 같은 개인의 니즈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또 수술 후에는 기능 회복을 위해 적절한 재활 치료가 병행되어야 하며 근육 강화 운동이나 생활 습관 교정을 통해서 척추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치료법이든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상태에 맞는 최적의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세하나병원 전영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